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매생 제도는 금융기관의 빚뿐만 아니라 선후배나 친구 또는 친척에게 빌렸던 사채 빚도 채권자 명부에 등재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개인 간의 사채 빚을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그다지 수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의 빚은 해당 기관에서 발급해주는 부채 증명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쉽게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이 개인 간의 빚은 차용증을 제출해도 법원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간의 사채 빚을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인 간에 작성한 차용증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증거 자료로 쉽게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이유는 조작 가능성 때문인데요. 개인 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서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일정 기간 변제 행위를 통해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인데요. 채권자는 변제 계획 안에서 정한 변제 비율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월 변제금과 변제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에서 채권자들의 전체 숫자와 총 채권액이 각 채권자들의 변제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의 수와 총 채권액이 많아지면 변제 비율은 반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당액과 배당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배당금 중 일부를 빼돌리기 위해서 지인과 짜고 마치 없는 채무를 있는 것처럼 신고해서 개매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는 차용증만으로는 채권의 존재를 잘 인정해주지 않고요. 금융거래 내역 같은 것을 증거자료로 추가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는 가급적 계좌이체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문제는 진짜로 개인 간에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차용증만 작성해 둔 경우인데요.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 맞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요? 계좌이체 자료가 없으니까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는 보통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은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나 추심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 간의 채권 채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결정문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건에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실제로 집행을 했는지,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같은 채권 추심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본 후에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개인 간의 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때는 입금받은 내역과 변제한 내역을 입증할 금융자료가 있는지, 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행위를 해왔는지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 간 사채를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회생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로 해결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채를 회생채권으로 등재하기 위해선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간 사채 빚을 개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